4월은 모든 사물에 생명이 살아 숨쉬는 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인디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 개념이 없어요. 십진법이 없어가지고 1월, 2월, 3월, 4월을 표현할 때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토의 계절이라고 표현을 했고 4월 같은 경우는 생명의 달로 표현을 했습니다. 12월은 무소유의 달 해서 숫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4월을 생명의 달로 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생동감 있고 살아 숨쉬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좀 생동감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석 대표님과 함께 본격적인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고민 전화 받는 동안에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네, 이제 국제통화기금이죠. 이제 IMF가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를 지금 발표를 했고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를 0.2% 하향시켜서 3.2%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2.7%,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인데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 뭐 올해만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아니고 세계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 부분 밀접한 연동이 되기 때문에 3.2%, 3.5%로 갈 것이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2.7%로 다운시키긴 했지만 한 3.0%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IMF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이 올해 0.5%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 성장률 자체를 마이너스 0.1%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소비세가 인상이 되면서 일본 경제가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베노믹스가 거의 끝나갔다. 아베노믹스의 엔저 효과가 끝나가는 타이밍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신흥국 경기 침체하고 글로벌 교역 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수출 15개월 연속, 1년 3개월이니까 1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를 하면서 한국 경제 최대 하방 리스크다라고 IMF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을 좀 증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수출액 같은 경우도 13.1% 작년 대비 13%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작년 1, 4분기 같은 경우 1,310억 달러예요. 그래서 13% 감소를 해서 한 50억, 60억 정도 지금 감소를 했네요. 그래서 수출도 감소하고 소비 판매가 부진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저성장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세계적인 거하고 우리나라 거하고 같이 이제 글로벌화가 진행되어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신흥국의 급격한 자본 유출이 문제가 되고 중국의 성장 전략 지금 6.7%로 1, 4분기를 발표를 해서 중국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성장으로 인해서 세계 잠재 성장률 자체도 갈수록 3%대에서 3% 초반대로 하락을 하고 있다. IMF는 이렇게 주문을 했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노동하고 공공 부분 개혁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서 노동 부분의 개혁은 좀 더디게 갈 것 같고 또 새누리당에서 그때 강봉균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통화정책을 완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공공 부분의 개혁에 좀 박차를 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흥국은 이제 금융불안이나 재정 지출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내일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현재 기준금리가 1.5%인데요. 이게 1.25%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1.5%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를 현재 지금 3%를 예상하고 있는데 2.8%로 지금 하락을 할 것 같이 하락을 한 지표를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LG경제연구는 좀 비관적이죠. 2.4%. 현대경제연구원도 2.5%에서 LG하고 현대 쪽에서는 현재 지금 2.4%, 2.5%.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1983년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요. 이럴 때는 연간 경제 성장률이 13%였어요. 13%.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고성장을 하면서 10%대일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1년 동안 13% 성장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전부 합쳐도 13%밖에 안 돼요. 지금 5년 성장률 자체가 1983년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성장을 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한 3%에서 3.3%, 작년에 2.6%였죠.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2.6%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성장률이 2.9%, 3% 조금 못 미치죠. 박근혜 정부 성장률 5년 동안도 한 3% 조금 못 미친 2.9%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 경제 성장률 자체를 15%라고 봤을 때 현재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률 자체가 8%예요. 8%.
박근혜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앞으로 성장률 자체가 5%에서 7%를 예측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 경제 성장률과 부동산 값이 연동하기 때문에 일본처럼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플러스 성장을 하면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올해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앵커님이 서두에 잠깐 말했지만 이 강남 재건축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홀로 0.5%면 한 달에 2%예요. 1년 24%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강남 재건축 자체가 작년에 10%, 재작년에 10% 해서 2년 동안 20%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올해 10%, 내년에 10% 이렇게 계속 상승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퀘스천 마크다, 의문이다, 좀 논란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분양가 자체를 지금 5천만 원으로 대리 마크로 리버뷰가 신반포 5차인데요. 다음 달에 나와요. 5월 달에 5천만 원에 나오고요. 개포 3단지가 7월 달에 6월에서 한 달 밀려 7월 달에 나오는데 4,500만 원 나오고 5천만 원 나오면은 지금 불과 강남 재건축이 4천만 원을 넘어선 지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5천만 원 시대가 열린다는 거는 뭔가 좀 상투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신반포 6차 같은 경우도 그 재건축 되려면 한창 남았어요. 그런데 1년 동안에 1억 3천이 올랐다는 거는 한 10% 정도 이렇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좀 과열이 됐기 때문에 시세 변화를 확인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로 비싸게 분양한 4,290만 원에 분양한 신반포 자이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값이 13억, 14억 가는데 프리미엄이 1,500만 원밖에 붙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청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센트럴 프루지오스면 이것도 20대 1 나왔는데 아직도 미분양 났어요. 20대 1에 나왔는데 청약자들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짚어봐야 될 시기인데요. 현재 지금 신반포 자이가 4,290만 원, 그다음에 레미안 아이파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해서 4천만 원 이상으로 해서 평균 분양가죠. 최고 분양가는 4,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곧 넘어설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왜? 강남을 좋아하는 그만큼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반포 라인 같은 경우는 실수요가 입증이 된 대리면 아크로 리버파크가 7월 달에 입주하는데 실수요가 입증이 된 반포 라인은 어느 정도 투자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개포 라인은 개포 주공 2단지, 3단지 또 1단지 지금 4단지, 5, 6, 7까지 해서 개포 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로 제가 봤을 때는 거품이 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강남의 재건축 열기가 뜨거운데요. 투자 시에는 한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죠? 이렇게 부동산 이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걸려온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서계동에 네. 3층짜리 그 빌라 건물 이걸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매도를 할까 네.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네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그것도 알아볼 겸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서계동에 3층짜리 빌라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저희가 혹시 번지수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34-17? 34-17번지요. 네. 네, 혹시 대지 평수랑 건물 평수 같은 건 좀 아세요? 22평이고요. 건물 평수는 잠깐만요. 네. 22평 정도 되고, 건물 평수는 18평 곱하기 3 하면 얼마죠? 3, 8, 24. 54평. 54평이요. 준공된 지는 얼마나 된 빌라인가요? 준공된 지는 25년 정도 됐어요. 25년 정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용산구 서계동에 빌라 보유하고 네. 계시다고 하셨는데 향후 전망 네. 그리고 매도 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계동 언제 매수하셨나요? 한 8년 됐어요. 네? 8년 8년 정도 됐습니다. 네. 2008년에 하셨나요? 네. 서계동 34-17번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주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 147이래요. 예? 33-147. 33-147이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서계동 안에 들어있는 거죠? 서계동. 네네. 서울역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 같은데 21평에 네. 건물이 54평이요? 네. 18평 곱하기 3 하니까는 계산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54평이고 그 네. 현재 지금 현 시세는 얼마 정도 되세요? 2008년도에는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4억 2천에 매수했고요. 4억 2천. 현재 시세는 한 6억 5천 간다고들 하세요. 5천. 네. 그러면은 3.3제곱미터당 한 2,200만 원, 2,30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그 정도 평당.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3,100만 원 정도 되네. 3,1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가는데 네. 예, 현재 지금 서계동이 네. 2008년도에 엄청나게 이게 지가가 높은 지역이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2008년 이전에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2006년이나 2007년에. 아, 네, 네. 2008년도에 이때는 3.3제곱미터가 9천만 원까지 간 지역이에요. 9천만 원요? 9천까지. 예. 네. 그래서 저 서계 청파 뭐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제 네, 이제 10년 4차 된것 리타운 같아요. 발표된 거의. 그런 지역 안에 있었고 서계동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이 서울역에서 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전망이 안 좋은 지역이죠. 구릉지가 많아서. 네. 그래서 용산구에서는 원래부터 개발하려고 했던 지역이고 서울역에서는 2015년 작년부터 이제 추진을 해서 올해 지금 4월 달에 2016년 4월 달에 이 공공건축가라 그래가지고 서계동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서울시 건축가가 2명이 나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는데요. 아, 그래요? 현재 이제 스타트가 됐다. 서울역 이제 707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이 서울역 앞에 이 고가, 서울역 고가도 공원화가 되고 그다음에 서계동도 개발이 될지 보존을 시키면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너무 낙후됐고 뭐 과소필지, 뭐 인접 대지하고 인접대지 경계선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가능성이 많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봄까지를 보유를 하시고 다시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이 부근 일대가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까지는 한번 보유하시는 게 좋고요. 이따가 조금 후에 추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예, 위례신도시 네. 24단지 하고요. 예. 또 위례신도시 자이앤자이 이편한 세상, 네. 또 장지동 하인타운에 25평 하고요. 네.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거주 겸 좀 투자 가치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대표님하고 네네. 좀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네, 지금 일단은 실입주하실 아파트를 찾고 계신 거고요. 장지동의 네. 파인타운이라고 하셨고, 지금 네, 위례신도시 이편한 세상 자이앤자이라고 네. 하셨나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24단지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아파트죠? 24단지도 거기가 좀 소형평도 있고, 뭐 33평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도 25평을 좀 25평. 네, 네. 지금 다 지금 20평대 찾아보시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입주하실 아파트 장지동 위례신도시 보고 계신데 어떤 곳이 네. 나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많이 알아보셨는 모양이네요. 아, 제가 지금 거주 목적 겸이요. 네. 좀 살면서도 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만한 좀 지역을 네. 선택하고 싶어서 대표님하고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그 파인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8단지하고 9단지가 20평대고요. 6단지, 7단지 이런 게 30평대죠. 네네. 그리고 꿈의 그린 아파트 지금 24단지 말씀하셨고 자이앤자이 이 꿈의 네. 그린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분양했는데 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2016년 12월부터 이게 전매가 가능한데 네네, 전매 제한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올해 연말 정도 꿈의 그린 아파트 그다음에 자이앤자이 이거는 2018년까지 가야 될 거예요, 이게. 이것도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17년도 7월 달에 입주로 돼 있어요. 2017년 5월 달에 지금 예정으로는 나와 있는데 네. 입주하고 상관없이 전매 기간이 네. 계약일로부터 3년, 4년 이렇게 묶여 있어요. 싸게 분양한 것들은. 이게 프리미엄이 지금 한 2억 정도 다 붙었죠? 어디요? 여기 꿈의 그린하고 자이앤자이.
자연엔자이는 저기 피가 1억 4천 붙었고요. 1억 4천. 네, 그리고 네. 이제 24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거래할 수 있는 저 금액은 안 나오는데 그냥 피를 뭐 3억 정도를 부른대요. 그러니까 3억에 분양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6억 소리가 6억 나오는 정도 거예요.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2억 전후로 해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데 네, 이거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꿈에 그린 이거를 하셔야죠.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아, 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송파잖아요, 자연자이- 송파. 네, 자연엔자이 네. 이거는 성남으로 들어가기 24단지는 때문에. 송파구고, 예. 네네, 자연자이는 그게 성남시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이 가격이 한 3, 4천만 원이 비쌀 거예요, 아마. 이 꿈에 그린 이게. 네, 분양가가 비싸요. 근데 분양가도 비싸고 실거래가도 비쌀 거예요. 현재. 네. 실거래가 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예. 이 두 개 중에서는 꿈에 그린 아파트가 좋고, 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송파 파인타운이 네. 예, 가격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여기보다. 아, 단기적으로. 2, 3년 동안. 2, 3년 동안요? 예, 7, 8년을 보면 위례신도시가 나은데 이게 지금 네. 가락시형이 2018년에 입주를 하잖아요. 네네. 2018년까지 입주를 하면서 30평대를 지금 9억까지 끌어올렸고 25평대를 지금 7억 5천까지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게 네. 지금 5억대 중반이잖아요. 네네. 5억대 중반인데 이게 6억 넘어갑니다. 단기적으로. 아, 단기적으로 2, 3년 보시면 이거를 하시고 네. 장기적으로 한 7, 8년 이렇게 위례신도시가 완성이 되려면 위례신사선도 되고 트램도 되고 다 이게 완공이 되려면 보통 10년 걸려요. 신도시가.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7, 8년 보시면 이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냐 장기적인 투자냐에 따라서 갈린다. 단기적으로는 송파 파인타운, 장기적으로는 위례신도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대표님, 네. 위례신도시 24단지 같은 경우요. 예. 피가 너무 많이 붙은 거 아닌가요? 피가 너무 많이 붙지 가격에 않았어요. 시세가 배가 그렇습니다. 붙었는데. 이거가 3억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피가 네. 3억일 뿐이지 현 시세는 한 6억 정도 간다고 봤을 때는 25평 6억 정도 간다고 봤을 때는 한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30평대가 2,200만 원이면은 비싼 금액이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2,5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아니, 20평대, 25평이요. 20평대가 2,500까지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30평대는 현재도 한 2,200만 원 가요. 30평대도 2,100에서 2,200 사이 갑니다. 그래서 30평대보다는 25평을 공략을 하시니까 25평으로 해서 꿈에 그린 이거 하시면 장기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럼 25평 6억대라도 지금 매수하는 게 괜찮아요? 지금은 안 되죠. 지금 12월 달에 가야 되죠. 지금 12월 그러니까 달에.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예,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연말에 다시 전화를 주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연말을 갖다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다 하면 올 연말에 송파 꿈에 그린 24단지를 매수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 보냐, 이 단기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한번 선택이 달라질 것 같고요. 한번 연말에 다시 한번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지금 현재 당산동 현대 3층 아파트 32평에 거주 중인데요. 네. 예, 내년도 1월이나 2월쯤에 네. 고덕동 레미안 힐스테이트 34평하고요. 네. 아이파크 34평으로 이사를 갈까 고민 중이에요. 네. 그런데 두 군데 중에 어디가 더 나을까요? 아, 지금 실입주하실 아파트를 찾고 계신데 지금 고덕 힐스테이트하고 지금 고덕 아이파크 보고 계세요? 예, 고덕동 레미안 힐스테이트하고요. 아이파크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아파트 보고 계신데 각각 몇 평 보고 계세요? 두 개 다 34평이에요. 34평이고 시세는 비슷한가요? 아니요. 레미안이 네. 새아파트라 조금 비싼 편이에요. 아, 힐스테이트가 좀 한 비싼 5천 편이고요. 정도요? 5천 정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입주 목적으로 한번 두 아파트 보고 계신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아이파크 1단지하고 레미안 힐스테이트? 예, 두 군데 다 두 번씩 가봤어요. 아, 두 번씩. 네. 34평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이 아이파크는 2011년에 입주를 했고, 예. 요거는 2017년 2월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네. 한 6년 정도, 12월 달 정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입주한 걸로. 한 6년 정도 지금 현재 차이고, 6년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1100세대고요. 이거는 네. 3600세대예요. 세대수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쪽으로 지하철 9호선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이파크하고 네. 레미안 힐스테이트하고 지하철 접근성이 입지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입지가. 네. 지하철 접근성이 시간이 한 5분, 7분 정도 해서 비슷하게 걸린다는 거예요. 10분 이내로. 예, 물론 예. 이쪽에 뒤쪽에 사는 사람들은 뭐 15분 정도 걸릴 수도 있겠지만 따라서 입지는 같다. 입지. 입지는 두 개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네. 그다음에 세대수를 살펴봐야 돼. 세대수. 네. 세대수는 이게 크죠. 네.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세대수가 크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는 네. 아파트의 품질이에요. 아파트의 품질. 음. 아이파크도 잘 지었고 레미안 힐스테이트도 잘 지었는데 네. 6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뭐 시대가 바뀌진 않았지만 10년에 한 번씩 아파트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져요. 네. 6년 정도 새 아파트라는 것이죠. 이게 입주할 때쯤 되면 내년쯤 되면 이게 6년이 된 아파트 살만해요. 물론 살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가 2년 3년만 차이 나도 품질이 요즘에 많이 차이 납니다. 상당히 발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축 기술이 그래서 첫 번째는 입지는 똑같다. 두 번째는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낮다. 세대수로 낮고 세 번째 신축 아파트로 봤을 때도 낮고 네 번째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나와요. 가격이 지금 5천만 원 비싸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가고 전세가 6억 2천입니다. 아이파크요. 아이파크요? 네. 아이파크는 6억 중후반대인데요. 6억 중후반대? 예, 예. 그리고 지금 레미안 힐스테이트는 피가 적게는 1,000부터 많게는 3,000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6억 7,300에 6억 7천 몇백에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네. 현재 사시려고 보면은 분양가 자체가 6억 7천 몇백만 원이기 때문에 네. 6억 8천, 6억 9천, 7억이면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낮기 때문에 네.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8천만 원만 끼고 투자를 하시려면 레미안 아이파크 고덕 아이파크도 괜찮아요. 네. 8천만 원 투자 목적이면 그런데 실거주 목적으로 봤을 때는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매수 쪽으로 한번 무게 실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상담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어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6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전략 및 부동산 관련 절세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로 진행되는데 이번 주는 일정 변경으로 목요일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문이 02511-0105번으로 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상담번호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02511-0105번입니다. 지금까지 상담 함께해 주신 분은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상담 함께 나눠봤는데요.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진 않고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매물 정보로 돌아오죠.